자, 이번엔요, 웹보안 솔루션 단계 쪽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은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겠지만요, 웹방어벽을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웹방어벽은요, 기존에 뭐 잘 알려진 IDS, IPA처럼 해서 패턴을 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웹방어벽을 설치해 놓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쭉 접속한 URL을 즉 저장합니다. 학습 그런 과정을 통해서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특정 요청된 URL 범위를 어떤 것들을 허용하고 어떤 것들을 거부하는, 그쵸? 그런 형태로 일단은 웹방어벽 룰을 만드는 형태다. 잠깐 보시면은, 네, 공격자가 뭐 특정 잘 알려진 SQL, 뭐 클래스 공격했다 그러면은 웹방어벽에서 이런 것들을 필터를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특정, 아까 뭐 학습 과정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특정 이제 사용자들이 요청했던 URL을 저장하고 여기 이런 범위만 허용시키겠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허용 범위죠. 그리고 일반 사용자 접속해서 이런 허용 범위에 들어있다 그러면은 통과를 시키겠죠. 그리고 나머지 기타 이런 범위가 아닌 경우, 즉 공격 패턴이 아닐지라도 여기 등록된, 즉 허용된 범위가 아닌 경우는 무조건 거절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크게 지금 구성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프락시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뭐 네트워크 방어벽 같은 데서요, 원래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내부망은 NAT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쪽 내부망은 비공인 IP, 바깥다는 공인 IP를 쓰게 돼서 그 네트워크 방어벽이라든지 즉 게이트웨이 쪽에서 1대1 매칭을 시킵니다. 어떤 특정 공인 IP A는 내부의 비공인 IP B로 매핑을 시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원래는 네트워크 방어벽에서 웹서버라는 그런 즉 서버 IP로 일단은 링크를 시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프락시 구조의 웹방어벽을 설치하게 되시면은 네트워크 방어벽에서요, 당연히 원래 웹서버로 갔던 것들 어떻게 되나요? 웹방어벽 쪽으로 일단은 트래픽을 라우팅을 좀 시켜야겠죠. 그래서 이런 설정 IP 이런 것들을 이제 변경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서 원래 웹서버로 나갔던 것들을 웹방어벽을 거쳐서 다시 웹방어벽에서 룰을 검사해서 이상 없는 것들만 다시 웹서버로 전달하는 구조가 바로 프록시 구조. 그래서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변경을 해야 되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두 번째, 인라인 구조는 기본적으로 뭐 네트워크 방어벽처럼 해서 네트워크 중간에 설치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트랜스파런트, 즉 투명성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보통 그래서 IP를 세팅 안 하고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용자가 들어간 트래픽을 일단 검사를 해서 이상 없는 것만 다시 웹서버로 전송시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세팅 그런 내용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은요, 외산 그런 웹방어벽 UI인데 잠깐 샘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웹방어벽 설치하고 나서 사용자들 URL 정보를 쭉 수집하는, 즉 학습 과정을 좀 거친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이런 쭉 페이지를 쭉 이제 웹방어벽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dosearch.asp다. 그리고 요청은 뭐 포스트가 아니라 get 방식이다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dosearch.asp에 따라올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파라미터 범위를 일단 정의를 하게 됩니다. 즉 자동으로 되겠죠. 사용자 URL 수집을 해서 평균치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dosearch.asp 다음에 물음표 다음에 type에 올 수 있는 범위는 전체 최소 4자리에서 최대 4자리까지. 스트링 어떻게 되나요? 스트링에는 최소 1자리에서 78자까지 오고요. 그 다음에 서브인덱스에서는 2자리까지 최대, 이런 식으로 쭉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온 것들을 예를 들어서 요 범위까지만 허용하고, 그쵸, 나머지는 거절시키겠다 룰을 만들어 놓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룰들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잠깐 보시면은, 그쵸, 이런 범위까지만 일단은 들어오도록 정의를 했다고 좀 가정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dosearch.asp 첫 번째 타입은 길이가 일단은 1, 2, 3, 4, 4자까지 올 수 있다고 되어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요, 이 파라미터 특징, 이 타입이란 부분에 즉 데이터 타입이 뭔지를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여기는 뭐 생략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인티저 형태만 들어오도록, 그렇죠? 즉 숫자 형태만 들어오도록 설정을 해놨겠죠. 그러면 공격 케이스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SQL 인젝션을 통해서 뭔가 이제 에러 페이지를 요청하더라. 그랬을 경우, 이걸 제가 잠깐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공격자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SQL 인젝션 사전에 일단은 에러 페이지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툭 찍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떠신가 이렇게 했을 경우, 그쵸,
사실 이렇게 해서 뭐 단순한 그쵸 이런 패턴들을 직접 이제 공격 패턴이라 등록할 수 있겠지만은 웹방화벽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쵸? 아까 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검사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원래 지금 최대 들어올 수 있는 길이가 지금 어떻게 되나 최소 4자리, 최대 4자리죠. 반드시 4자리까지만 허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단은 길이에서도 일단은 맞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인티저 형태, 즉 숫자 형태만 들어올 수 있는 데이터 타입만 허용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두 번째 형태인 1, 2, 3, 4에다 어퍼스비 특수 문자 형태이기 때문에 인티저 형태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 자체, 즉 타입이라든지 길이를 가지고 사용자 검사, 즉 문자를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더라. 즉 어떻게 보면 개발자들 이런 것들을 개발 코딩할 때 다 넣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웹방화벽, 즉 네트워크 솔루션 쪽에서 이런 것들을 룰 형태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들이 웹방화벽이다. 그런 부분들이죠. 예, 그럼 이번에는요, 이런 웹방화벽 솔루션의 한계점, 즉 구해 가능한 그런 케이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설정, 그 다음에 설계 오류 등은요, 웹방화벽 아무리 설정을 잘하셔도 해킹이 가능하다 그런 부분이죠. 예전에 있었던 사고 형태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정 사이트 일단은 회원 가입을 하고 본인 가입 수정, 즉 정보, 주소 같은 것들을 변경해서 수정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의 특정 URL 페이지를 좀 가져가기 위해서 슬래시 info 밑에 b.php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아이디는 1000번 이렇게 돼 있었죠. 사용자는 일단은 이렇게 넘버가 할당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사용자 가입 때마다 이 번호를 시퀀셜하게 증가시키는, 즉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000번째 가입한 사용자지 않을까 하면서 이 값을 변조를 한번 시도하게 됩니다. 즉 유저 아이디 뒤에 있는 번호를 1000번이 아닌 1010번으로 변경해서 접속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취약점이 발견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의 개인정보 수정 페이지가 아니라 즉 1010번째 가입한 사용자 페이지로 즉 보일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이 존재하겠죠. 어떠신가요? 지금 유저 아이디는 1000번, 그리고 밑에 실제 공격했던 것들은 유저 아이디는 1010번이죠. 뭐 공격 패턴들이 들어가나요? 없죠. 그냥 넘버만, 즉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페이지 정보입니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설계 자체 오르기 때문에 즉 공격 패턴들이 들어간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은 절대로 웹방화벽에서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사전에 이쪽 사이트의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해서 이런 것들은 솔루션에서 막을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업무 설계 오류 우회 시도 이해를 좀 하셨고요.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보셨더니 특정 공지사항 같은 것들을 이제 봤을 때의 URL 구조로 일단은 이해를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뉴스 밑에 view.php, 그리고 아마도 일반 사용자가 공지사항에 1000번째 글을 아마 클릭했을 때 이렇게 URL 구조로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주로 그래서요, 보통 이제 볼 때는 view.php, 뷰라는 것들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작성할 때가 어떻게 되나요? 뭐 write, 그 다음에 삭제할 땐 delete,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한다는 가정하에서 좀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격자는 이번에는 view.php가 아니라 이쪽 혹시 뭐 수정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 즉 공지사항을 관리자만이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인데 취약성 때문에 혹시 수정 페이지까지 접속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추측 공격으로 view.php가 아니라 edit.php로 접속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쵸? 이런 경우 마찬가지로 취약점이 발견됐을 경우 공지사항 수정 페이지로 접속이 가능한데요. 즉 어떠신가요? 지금 캐스트 보시면은 사실 여기다가 즉 페이지에다가 제가 뭐 어떤 공격 패턴을 넣었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아니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케이스처럼 해서 특정 이제 설계 오류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view.php를 변경해서 뭐 write.php, edit, delete.php로 해서 접속이 되는 공격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반드시 프로그램 수정으로만 해결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죠. 세 번째 형태는 일단 자바스크립트 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것들은 뭐 이미 배우셨겠지만 사이트마다 형식들이 좀 다양하죠. 그래서 정형화된 그런 형식들이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정 사이트에서는 뭐 인풋 체크, 그래서 사용자 입력값을 이렇게 처리하거나 또는 다른 형태로 개발자 또 사이트 특성마다 또 바뀔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보안 패턴을 사실 만들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들은 웹 브라우저에서만 체크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로 만드는 어떤 부분에서 취약점이 있다. 그래서 뭐냐면은 저희 뭐 앞단에 소개 들었을 때 파일 업로드 했을 때 확장자 검사를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 왔다. 그쵸? 이런 것들 어떻게 되나요? 프락시 툴을 이용해서 중간에
확장자를 제가 추가해서 제가 원하는 공격, 즉 업로드 쉘을 업로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사실 자바스크립트에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은 절대로 웹방어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죠. 그래서 사전에 알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에서 처리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런 분들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웹방어를 어떻게 활용하려면 좀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겠는지 그런 것들 표를 보면서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언급드렸지만요. 일단은 이런 보안 솔루션을 설치하기 전에 우리 쪽 사이트의 문제점이 뭔지를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부터 7번까지 이런 취약점이 있다고 좀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잠깐 보시면은 해결 방식은 크게 지금 4가지입니다. 하나는 프로그램 수정, 그리고 혹은 웹서버 설정 변경, 그 다음에 내용 삭제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보안 솔루션에 룰을 적용시키는 형태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지된, 즉 확인된 취약점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 페이지. 이런 것들 뭐 간단하기 때문에 특정 IP 필터링 정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 처리를 하지 않고요. 이런 보안 솔루션을 구매했다 그러면은 그런 관련된 솔루션에서 접근 통제 IP 룰 적용을 통해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본 설치 페이지는 보통 이제 웹서버 설치하고 나면은 뭐 매뉴얼이나 기타 공격자한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페이지죠. 예, 이런 것들은 뭐 간단하게는 뭐 삭제하시면 되겠죠. 혹은 뭐 그런 패턴들을 직접 등록을 해서 웹방어에서 막겠다. 세 번째 백업 파일입니다. 호출이죠. 그래서 index.asp가 있을 경우 그 뒤에다가 index.asp.bak.org.zip 이런 식으로 해서 백업 파일을 호출해서 그쪽 사이트의 로직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정보를 차단하거나 흐름을 갖고 있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간단하게는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뭐 백업 확장자 룰을 넣어서 그런 뭐 .bak를 요청하는 것들은 무조건 막겠다. 간단한 처리가 되겠죠. 네 번째 보겠습니다. SQL 인젝션.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턴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다고 그러면은 사실 4번도 가능하겠죠. 근데 최근에 어떤 형태를 보시면은 제가 SQL 인젝션 할 때 매스 SQL 인젝션을 좀 설명을 드렸죠. 그 당시에 사실 웹방어를 도입한 업체들이 또 이제 기업들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매스 SQL 인젝션이 저희 나라로 이제 유입이 됐을 때 대부분 사이트가 뚫렸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웹방어들이 기본 룰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변형된 패턴들은 막지를 못합니다. 뭐 이제는 제법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패턴들을 등록해야 되겠지만은 차후에 혹시라도 그런 변형들이 발생된다 하시면 언제든지 우회돼서 웹방어에 뚫려서 홈페이지 변조가 가능하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죠. 그래서 뭐 4번 SQL 인젝션은 팝업 효과가 사실 엄청 크기 때문에 반드시 병행해서 1차적으로 프로그램 수정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램 에러 처리, 특수 문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필터링 하거나 두 번째로는 500번 에러 처리 있죠. 그래서 에러 페이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웹방어벽 룰 같은 걸 적용해서 보안 조치하셔야지 웹방어벽 룰만 믿으신다 하시면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우회 기법으로 충분히 해킹이 가능하다. 다섯 번째 다운로드 취약성입니다. 그죠? 이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팝업 효과 상당히 크죠. 다운로드 통해서 여러가지 시스템 파일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프로그램 수정을 반드시 하시고요. 2차적으로 패턴들을 등록해서 웹방어에서 막을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뭐 6번, 7번은 지금 적색으로 제가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여러가지 우회 기법들, 확장자를 예를 들어서 HTML이라든지 HTML, 그 다음에 뭐 ASP 사이트에서 .asa 이런 것들도 많이 업로드를 악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뭐 위치가 파악되신다 그러면은 그 위치를 가지고 일단은 등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1차적으로는 마찬가지로요. 중요한 그런 공격이 상당히 좀 파워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도 프로그램 수정하시고 2차적으로 웹방어벽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7번 보시면 파라미터 조작입니다. 아까 앞에서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뭐 view.php를 뭐 edit.php로 그 다음에 여기 넘버 같은 것들을 바꿔서 아까 개인정보 쪽에 접근하는 그런 형태들 좀 보셨는데요. 이런 것들은 룰을 만들 수 없습니다. 혹은 뭐 자바스크립트 취약성이 발생된다. 당연히 웹방어면 그런 쪽에 룰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프로그램으로 수정을 하셔갖고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이죠.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런 솔루션 설치하기 전에 일단은 뭐 스캐너라든지 또는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갖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쪽 사이트 취약점 먼저 쭉 파악을 하세요. 거기에 맞게 정책들을 이제 적용해 나가신 것들이죠. 간단한 것들은 웹방어벽 그리고
웹밥을 가지고 뭔가 다 차단하겠다. 그건 안 되십니다. 그죠? 그래서 2차적인 보안 정책으로 활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반드시 설정이라든지 프로그램 수정을 통해서 1차적으로 해결을 하셔갖고 하시는 것들이 이런 웹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예,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